안녕하세요. 하비TV입니다. 오늘은 수1, 저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 그리고 지수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학교 때 저희가 기존에 지수법칙을 좀 배웠어요. 기존에 a는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m 플러스 n, 네, 이렇게 되는 걸 배웠었죠. 사실 이거 말고도 a 나누기 a m 나누기 an은 a m 빼기 n 1 a n분의 a n 이런 형태로도 저희가 배웠었는데, 그냥 그 중에서 좀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쓰는 겁니다. 네, 기존에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제약이 뭐였냐면 m n이 자연수일 때로 저희가 제약을, 네, 가정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mn이 이 지수에서 이 윗부분이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도 확장이 되도록, 네, 지수 법칙을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저희가 확장하려는 지수 법칙은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클 때, 네, 0일 때랑 다르죠. 0이 아닐 때랑 다른데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클 때, 즉 양수일 때로 일단 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m, n이 실수일 때, 이때 a, m 곱하기 a, n은 이때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a, 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a, m 나누기 a, n은 a, m 빼기 n, 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요. 여기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a, m의 n제곱은 a, m, n, 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a, b의 m은 a, m의 b, m, 네, 이렇게 지수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만약에 mn이 실수가 아니고 mn이 정수일 때, 이 정수일 때는 저 a, b가 굳이 0 이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a, b는 0이 아니기만 해도 성립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거 간단하게 증명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확장 자체가 여기 미리 써놨지만, 정수로의 확장은 a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하지만 유리수, 그리고 실수의 확장은 a가 0 이상일 때로 확장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일 때는 a가 0이 아니면은 아닐 때만 이런 식으로 해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로, 그러면 이 지수를 어떻게 확장하냐? 저희가 거듭제곱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앞에서 거듭제곱은 예를 들어 2의 5제곱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5번 곱한 건데, 아니 그러면 정수로 이게 2에 여기 자연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의 0,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자,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항상 확장할 때 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확장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지수 법칙이 실제로 성립하게 되는 거는 뒤에 가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자, 정수로 확장할 때 저희가 a의 0 제곱은 1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am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이 자연수일 때, 그냥 이런 자연수일 때는 n번 이런 식으로 곱해준 건데, a의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 여기가 음수일 때는 a n제곱분의 1, 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일 때는 이제 어떻게 확장을 하게 되느냐? 자, 여기서 가정은 a가 0보다 클 때, n과 n이 정수일 때, 그리고 n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a에 n분의 m 이런 식으로 유리수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n
루트 a의 m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a가 0보다 커야 될까요? 왜 a가 0보다 커야 될까요? 자, 그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4 루트 마이너스 1 같은 게 있나요? 이런 거? 여기서 정의하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저희가 4분의 1을 이게 존재한다고 해버리면은 4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저희가 배우지도 않았고 일단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리수로 확장할 때 이 안에 있는 a가 양수일 때만을 가정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리수에서 또 실수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수일 때의 가정도 a가 0 이상으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수로의 확장인데, 이 실수로의 확장은 제가 이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죠. 이거는 사실 약간 교과 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설명한 부분은 여기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실수일 때, 이때 저희가 정의하고 싶은 건 이 ax겠죠. 자, 이 ax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약간 수투나 미적분 내용을 알아셔야겠지만, n이 점점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n이 계속 커질 때 a의 x n이 그 다가가는 접근하는 어떤 수가 됩니다. 이때 xn은 x로 수렴하는 유리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리수로 이루어진 수열입니다. 자, 지금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참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게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직접 어떤 특정한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3일 때, 그리고 x가 루트 2일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때 루트 2는 저희가 무리수는 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이런 식으로 무한소수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1.4, 뭐 1, 4, 2, 1, 3,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x1을 1로, x2를 1.4로, x3을 뭐 1.41로 이런 식으로 쭉 정의합니다. 뭐냐면 여기 1.41421355 이 x에서 이 앞부분만 했을 때 x1, 뒷부분 했을 때 x2, 이 세 번째 것까지 했을 때 x3, 네 번째 것까지 했을 때 x4 이런 식으로 쭉 xn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ax1은 3의 1, 뭐 즉 3이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ax2는 3의 1.4. 이 뭐 유리수일 때 앞에서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어떤 또 숫자가 될 겁니다. 뭐 표시해 보자면 3의 5분의 7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도 뭐 대략 뭐 4점 얼마에 가까운 수일 겁니다. 그리고 a의 x3도 보시면 3의 1.41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x1, x2, x3 이런 식으로 정의를 쭉 하면은 여기서 이 xn 죄송합니다. 여기 xn인데 이 xn은 저 루트 2로 결국 접근하게 되겠죠. n이 커질 때마다 n이 점점 커질수록 루트 2로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때 저희가 ax1, ax2, ax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은 이 AXN이라는 숫자들도 어딘가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때 이 AXN은 접근하게 되는 그 실수를 저희가 AX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실제 숫자를 넣었을 때 3의 루트 2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뭐 궁금한 점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수로만 접근하게 되느냐, 그죠? 이게 뭐 여러 수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이런 xn이 반드시 존재하느냐, 이런 xn이 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데, 그죠? 이런 xn이 또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x1이 1, x2가 1.41, x3이 1.414 이런 식으로 뭐 두 칸씩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도 이 AXN이 접근하는 수가 똑같아질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의 궁금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뭐 대학교 가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안 보실 것 같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실수로 간단하게 확장을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지수법칙, 앞에서 얘기한 지수법칙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을 때 성립이 하는가를 이제 보일 거예요. 실제로 성립하는가를 보일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크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타임라인으로 넘어가셔도, 문제 푸는 대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보실 분들만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거를 증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1번 거 am 곱하기 an은 a n 플러스 n 제곱, 이게 되는 것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수 법칙을 정수, 유리수, 그리고 실수로 차근차근히 확장했듯이 얘도 한번 차근차근히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mn이 정수일 때 성립하는가를 한번 보여야겠죠. 그럼 첫 번째, 여러 가지 이게 증명을 할 때 한 번에 보일 수가 없으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될 텐데, 저는 케이스를 이 mn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n이 양수인 경우, 이 mn이 양수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또 있겠죠. mn이 둘 다 양수인 경우. 근데 이때는 기존의 지수 법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지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증명은 이미 된 거고요. 두 번째, mn이 둘 다 음수인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보면은 이 a n 플러스 n은 저희가 여기가 지금 음수가 되게 되죠. 이 음수일 때 저희가 a 마이너스 n은 a n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수는 이제 지수 법칙이 이용이 가능하죠. 왜냐면 마이너스 m 더하기 마이너스 n, 여기서 이 각각의 수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각각의 수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수는 지수 법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m 곱하기 a-n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는 또 여기서 am 곱하기 an 이런 식으로 정의에 의해서 써지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한 증명은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죠? 그렇죠. mn이 0일 때였죠. 자, 이때는 저희가 뭐 증명을 할 때 주로 약간 이런 말을 씁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m은 0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mn이 0이면은 뭐 m이 0일 수도 n이 0일 수도 그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이런 증명 과정이 사실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죠? m과 n의 역할이 바뀔 뿐이지 그 앞으로 증명이 되는 그 전개 과정 자체는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m이 0이라고 그 경우에 한해서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네, 이때는 자 그러면 am 플러스 n은 어떻게 될까요? am 플러스 n은 n이 0, m이 0이기 때문에 an이 되죠. 근데 an은 그냥 1 곱하기 an이죠. 근데 0에서 1은 a0이니까 얘는 그냥 a0 제곱 곱하기 an인데 m이 0이었으니까 얘는 am의 a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일단. 자, 이 세 번째 케이스는 mn이 0보다 작을 때겠죠. 이때도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랑 이제 비슷하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m이 0보다 크게 그리고 n이 0보다 작게 그죠? 왜냐면 이 m, n 이 경우랑 m, n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눌 텐데 이것도 m과 n의 역할이 바뀔 뿐이지 그 뒤로의 완전히 증명 과정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여기서도 또 케이스가 나뉘는데 자, 첫 번째 m, n 이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케이스를 나눠서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a m 더하기 n 제곱이 a 절대값 m 마이너스 절대값 n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또 a 절대값 m 나누기 a 절대값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값 m이 절대값 n보다 크니까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얘는 그냥 am 나누기 a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결국 am 곱하기 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두 번째 케이스 m이 뭐 절대값의 크기가 n과 같을 때 그리고 뭐 세 번째 케이스 이 절대값의 m의 크기가 n보다 작을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일단 시간 관계에서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mn이 정수인 경우에 한해서 일단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살펴볼 수 있는 거는 a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mn이 정수일 때는 그냥 a하고 b가 0이 아닐 때만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지수 법칙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mn이 유리수일 때 이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때는 일단 저희가 유리수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죠. P분의 Q 그리고 뭐 N은 뭐 R분의 S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 P하고 R은 보통 저희가 자연수로 두게 되죠. 자, 뭐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때 AM 플러스 N이 저희가 이게 AM 곱하기 AN이 되는가 이거를 저희가 한번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얘도 해볼게요. 자, 증명할 때 그냥 앞에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던 이거 유리수를 확정해서 앞에 내렸던 이 정의하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의 m 플러스 n은 A의
지금 P분의 Q 더하기 R분의 S가 되는 거죠. 걔는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면 PR분의 QR 더하기 SP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죠? 이거 A의 n분의 n 형태는 m의 루트 A n제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써보면은 이거는 PR의 루트의 A의 QR 더하기 SP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AQR 더하기 SP 제곱은 저희가 앞에서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그죠? 정수, 이 윗부분 둘 다 정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Q하고 S는 당연히 일단 정수로 가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때 여기 두 개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저희가 성립함을 이미 보였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은 얘는 PR 루트의 AQR 곱하기 AS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뉘게 PR 이렇게 된 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저희가 유리수로의 확장했을 때 이렇게 정의한 방식으로 이런 꼴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꼴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은 A의 PR 분의 QR, 그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얘는 A의 PR 분의 SP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 거는 저 R 집어지게 되니까 P분의 Q, 그리고 오른쪽 거는 P 집어지게 되니까 R분의 S 이렇게 되고, 이제 P분의 Q하고 R분의 S는 각각 M, N이었으니까 얘는 A의 M, A의 N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경우인데요. 마지막 경우는 M, N이 실수일 때였죠. 근데 저희가 이거 사실 정의 자체도 약간 교과외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수원 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지수 법칙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만 증명을 해봤어요. 이 나중 뒤에 것들도 성립하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해볼 수가 있으니까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사실 중요한 건 이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예시 문제들을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A 루트 3에 2의 루트 3 나누기 A 세제곱 곱하기 3 루트 A의 6제곱을 AK일 때 K 값을 구하시오. 자, 그냥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쓰라는 이야기죠. 자, 이 지수 법칙 지금 잘 기억해 두시고 자,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이 A 루트 3 곱하기 A 루트 3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곱해져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A3 곱하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3 루트 A는 저희가 정의를 할 때 A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A의 3분의 1 되고 거기다가 6을 곱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A의 이거 두 개 곱하면 6 나누기 뭐 A의 3 곱하기 A의 제곱 되니까 A의 6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A의 5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은 바로 5가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은 그냥 간단한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면 7번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뭐 이럴 때 M 더하기 N을 구하시오. 즉 이렇게 된 거를
저희가 지수꼴로 한번 나타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저희가 그냥 그대로 앞에서 배웠던 정의를 적용해 보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뭐 a의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냥 그거를 쭉 이용하면 됩니다. 그거를 저 안에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 안에 있는 a 루트 a 루트 a는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a의 2분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세제곱 근을 씌워줬어요. 세제곱 근을 씌워주면은 3분의 1 이렇게 씌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했던 a 루트 a는 a의 2분의 3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또 저희가 a를 곱해주게 되면 a 곱하기 a 2분의 1제곱이니까 a의 2분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게 여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구해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다가 4제곱근을 씌워줬어요. 4제곱근을 이런 식으로 씌워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건 a의 2분의 세제곱이었고 4제곱근을 씌워줬기 때문에 4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고 얘는 a의 8분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m 더하기 n은 8 더하기 3이 되겠죠. 8 더하기 3이 되기 때문에 1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넘어갈게요. 8번째 문제. A, B, C가 24인 경우 뭐 이런 세 실수 A, B, C가 있대요. 그때 2의 A제곱이 3의 제곱, 3의 B제곱이 5의 세제곱일 때 구하는 게 5의 C의 값을 한번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일단 한 번에 지금 보면 딱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배우신 분들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울 때 항상 이 구하는 거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아요. 구하는 거에 이제 집중하는데 그냥 구하는 것을 보고 이 주어진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조건을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운 내용은 지수 법칙이죠. 그리고 이런 따라서 지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자체도 이렇게 지수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 지수 문제를 풀 때는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그냥 쭉 엮어가면서 이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하는 게 지금 5의 C제곱이죠. 근데 5의 C제곱 이 구하는 게 이건데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써볼 것인가 보면은 이 밑이 5인 게 보면은 이거밖에 없죠. 5의 세제곱 주어진 조건 중에서. 그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5의 세제곱은 다른 걸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는 5의 세제곱의 3분의 C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5의 세제곱은 3분의 B였으니까 3분의 B에 3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B제곱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3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3이 있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얘도 3의 제곱으로 또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먼저 지수 법칙 한번 간단하게 써주고 이 3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보면은 3의 제곱에 2분의 1에 3분의 BC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죠. 자, 그럼 얘는 3의 제곱은 2의 A였기 때문에 2의 A에 6분의 BC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즉 따라서 얘는 2의 6분의 A
B, C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A, B, C는 24이기 때문에 2의 4제곱. 따라서 얘는 16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건을 엮어나갈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지수법칙을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제곱은 4분의 9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제 구하는 게 2의 a 더하기 b제곱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거에 좀 한번 집중을 해보면 돼요. 지금 구하는 게 어떻게 되죠? 구하는 걸 한번 보면은 2의 a 더하기 b, 그러니까 b분의 q일 때 뭐 p 더하기 q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면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일단 구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얘를 좀 한 드러나는 형태로, 얘가 드러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a 더하기 2의 b가 여기가 2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하는 거에 집중해서 2의 a 더하기 2의 b를 강제로 엮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강제로 엮어서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게 되죠. 따라서 그리고 저희는 2a 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값도 알고 2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 제곱 값도 압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2의 a 더하기 b 제곱은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 분의 2의 a 더하기 2의 b 이렇게 되고 얘는 9분의 8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에 되면은 그냥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바로 인식할 수 있으면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바로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풀이법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 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인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으로 썼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거 보면은 다 2의 a제곱, 2의 b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도 사실 2의 a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으니까 다 2의 a제곱, 2의 b제곱 형태로 이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태가 반복되면은 저희가 뭐를 할 수가 있었죠? 형태가 반복되면 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치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태가 반복되거나 식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그냥 치환을 이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a를 x로 그리고 이게 b를 이런 식으로 y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목표가 뭐게 되죠? 목표가 x, y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도 x하고 y에 따라서로 다 바꿔서 써보게 되면은 x 더하기 y는 2,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4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근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x, y분의 x 더하기 y잖아요. 근데 x 더하기 y는 2니까 얘는 x, y분의 2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x, y는 4분의 9는 x, y분의 2니까 여기 넘겨서 보면은 9분의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똑같죠. 뭐 당연히 풀이 한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p 더하기 q였으니까 얘는 17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뭐 한 번에 바로 딱 하고 구하는 꼴을 엮어 나가서 만들어 본 풀이, 그리고 두 번째는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치환해서 해보는 풀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0번째 문제인데요. 10번 문제인데,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이거의 두 실근이 알파 그리고 베타일 때 구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구하는 거를 먼저 집중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죠. 자,
일단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걸 볼 때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 번에 써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구하는 게 지금 2에 알파 세제곱분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뭐 이거인데 얘는 이제 여기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이거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2에 알파 세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세제곱 빼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죠. 얘는 2에 통분을 해서 한번 써보게 되면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1 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빼기 2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게 됩니다. 자, 근데 쟤는 저희가 알파 베타를 알고 있죠. 일단 알파 베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써보면은 2에 얘는 1이기 때문에 2 빼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빼기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 위아래가 지금 마이너스만 붙이면 똑같아지죠. 따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구하는 거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좀 구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었으면 좀 더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쭉 써보니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스텝 1의 마지막 문제인데 11번 A가 3의 55제곱 B가 4의 44제곱 C가 5의 33제곱일 때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쉬운 대표 유형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밑이나 이 지수 부분을 통일해서 문제를 보면 쉬웠습니다. 근데 뭐 3, 4, 5를 지금 통일해서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 윗부분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11로 나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1이 최대 공배수죠. 그래서 A를 이 위에 지수 부분을 맞춰줘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은 5의 1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3의 5제곱은 243이죠. 243의 11제곱. B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4의 4제곱의 11. 4의 4제곱은 이게 8제곱이니까 이게 8제곱은 256이죠. 256의 11제곱. C도 5의 세제곱의 11입니다. 얘는 125의 11제곱인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수를 똑같이 11제곱 해줬을 때 제일 크려면 이게 가장 큰 수여야겠죠. 따라서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수 법칙을 이용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한번 로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업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